요즘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 가격은 계속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들고 있던 사람들 중엔 오히려 손실을 본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디지털 금이야? 변동성 이렇게 큰데 가치 저장 수단 맞아?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한번 제대로 짚고 가보겠습니다. 이 반론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가치 저장 수단이라면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큰 폭의 손실이 없어야 하고 최소한 들고 있다가 멘탈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솔직히 탈락입니다. 연간 변동성은 금의 4, 5배, 한 해에 마이너스 50%도 흔한 자산. 단기적으로 보면 주식보다도 더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죠. 이건 그냥 투기 자산이지 무슨 가치 저장이야.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엔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치 저장 수단은 항상 조용히 우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금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초부터 1980년까지 금 가격은 약 10년간 20배 이상 급등했고 이후 1980년 고점 대비 실질 가격 기준으로 20년 넘게 하락했습니다. 즉, 금도 긴 시간 동안 보면 엄청난 변동성을 겪은 자산이에요. 달러는 더 극단적입니다. 미국 달러의 구매력은 1913년 연준 설립 이후 약 95% 이상 하락했습니다. 1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지금은 5센트 어치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금과 달러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불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짧은 시간에 흔들려도 아주 긴 시간 동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비상관 자산. 비상관 자산이란 주식, 채권, 금 같은 기존 자산군과 같은 이유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주식이 망가질 때 같이 안 망가지고, 채권이 흔들릴 때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금이 오를 때도 꼭 따라갈 필요는 없는 자산. 이런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조금만 넣어도 전체 리스크는 줄이면서 장기 기대 수익은 오히려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진짜 역할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 정책과 직접 연결돼 있지 않고 국가 부채와도 무관하며 통화 발행 주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과 같이 움직일 때도 있고 완전히 디커플링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독립성의 증거입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큰 이유는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하방을 책임지는 주체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도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 즉 리저브 자산으로 공식 언급하기 시작했고 스트레티지 같은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매입하며 사실상 하방을 지지하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여전히 변동성은 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자산에서 점점 하방이 형성되는 자산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건 가치 저장 자산이 성숙해가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닌 건 아니다. 비트코인은 금의 복사본이 아니라 독립적인 비상관 디지털 가치 저장 자산이다. 지금의 혼란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안전한가가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긴 시간 기준으로 가치를 저장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넘어서 우리가 가치 저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까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단기 가격에 흔들리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천천히 보유할수록 의미가 커지는 우량 자산에 가깝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냠냠. 돈 되는 코인 정보만 편식하자. 그게 얌얌코인입니다.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텔레그램도 있어요. 링크는 설명란에. 다음 영상에서 봐요.